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우리나라 제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져 있죠. 서울디지털대학교의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님 연결해서 이번 국정원 직원 임모과장 자살 사건 그리고 해킹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소상히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들으셨다시피 지난 토요일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이렇게 꼭 큰 사건 뒤에는 예기치 않은 자살 또는 죽음, 뭐 변사체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서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말이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우리 배 교수님은 제 오프닝을 조금 전에 진행했던 오프닝을 듣지 못하셨겠지만 뭐 국정원 직원들이 그동안 자살을 했거나 또는 자살을 기도한 적이 여러 건 있었고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유병언 씨라고 발표된 뭐 변사체도 등장했고 이래서 자꾸만 갸우뚱하게 하는 한편 뭔가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기도 하고 말이죠. 꼭 우리나라만 그러는가 싶긴 한데 우선 이번에 산속에서 발견된 그 빨간 마티즈 소형 승용차 번개탄 2개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죽음 유서는 차 안에 있었고 이게 조금 뭔가 석연치 않다. 어떻게 유서를 그렇게 쓸 수 있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떳떳하다면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라면 꼭 죽음을 택해야 했었나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니까 현장 상황과 흔히 말하는 자살인 혹은 변사자의 심리 분석 그런 거를 주로 이제 해본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마티즈 안에 번개탄이 앞뒤로 2개 있었다는 것은 좀 이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어떤 점에서 죄송합니다만 말씀 예. 도중에 앞뒤로 2개 있었다는 게 어떤 점에서 의문스러운 거죠? 선생님 번개탄 피워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번개탄을 피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 막 튑니다. 매캐한 불꽃이 튀죠. 막 튀고 그렇게 돼갖고 보통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에 상당수가 뭐냐면 차가 다 타죠. 왜냐면 불꽃이 소파에 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건 어떻게 했냐면은 번개탄을 일정 정도 검은 연기, 네. 매 같은 게 다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죠. 2군데에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예. 자기가 혼자 자살한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치밀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한 군데에 놓고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또 마티즈를 좀 주목하는 건 마티즈가 좀 작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앞에다 그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이 막 튀었을 겁니다. 네. 그렇거나 아니면 열기 때문에 그 온도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이 변사자가 오른쪽에 좀 화상을 좀 많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아하. 예, 그렇게 현장 상황에서 의문나는 것들이 일단 말씀 몇 개 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유서가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자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었는지 왜 거기다 놔야 되는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컴퓨터로 남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 있었고 또 편지 형식 유서의 형식 자체도 네. 물론 이제 앞 부장을 못 봐서 그렇지만 세 번째 장은 사실은 상관한테 보고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거는 약간의 항명성 아니면 항의성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책임질 거니까 나로 끝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새끼들이나 아니면 내 위는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 무언의 항명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건 익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 압박이라는 게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막연한 그 중압감 정도가 아니고. 예, 그건 아닐 거라. 그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행간을 보게 되면 뭐냐면 네. 조직 내에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너는 뭐 했냐? 아니면 네가 왜 무슨 함부로 뭘 지웠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압박이 위아래로부터 있었을 거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튀어나온 게 이제 어떤 것을 왜
내가 지웠고 뭐 변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왜 변명을 왜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조직의 윗사람들한테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뒤에 결론이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 결국은 그거에 대한 질책과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윗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지운 것 또는 평소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위든 누구든 간에 책은이나 문책을 좀 당해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업무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가 이런 자살이라는 극한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조그만 차에 번개탄을 앞뒤로 2개 놓는 것, 그것도 좀 흔치는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종이로 된 유서가 차 안에서 발견됐으면 만에 잘못 하나 유서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똥이 화재가 나죠. 네, 불똥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는 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무실 컴퓨터나 이런 곳이 아니고 또는 집이나 뭐 자기 사무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차 안에서 함께 발견되게 했다. 이런 것들이 통상 보아온 자살 사건 또는 타살 변사체 발생 현장의 여러 유사성에 비유하면 조금 이채롭다, 이상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역시 프로파일러시니까 바로 접근하는 게 그냥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품은 의문인데 훨씬 정교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요. 부인이 이제 119 보통은 사람이 실종됐다거나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불안하면 대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개는 112로 하는 게 맞는데 설령 119로 할 수도 있다고 치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심하게 다툰 후에 나갔다. 그런 신고를 받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이 5시간 후엔가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나중에서야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최초 발견 및 발표 과정에서도 조금 갸우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5시에 나갔고, 아무리 싸웠다 하더라도, 남편이 국정원 직원이 뻔하고, 그럼 일에 갔는데 어쨌든 통화가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보기관의 사람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 당연히 그걸 핸드폰을 꺼놨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부인께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5시간 만에. 네, 보통 퇴근할 때까지 퇴근 시간이 지나고서도 연락이 안 되면은 좀 이상하게 여기지만, 네. 말씀 그렇죠. 이어가죠. 그 상황이 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부인께서도 상당히 무엇인가를 낌살 캐실 수도 있다. 사실은 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나게 이제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일단 출근한 지 5시간이 지났으면, 자택으로부터 내곡동 국정원까지 2-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는 아닐 터이니까, 일단은 사무실로, 글쎄요, 국정원이 유선 전화로 잘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무실 자리나 책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휴대전화를 해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략된 부분인데, 아니, 이거를 그냥 가족분들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생략된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통의 일반 직장인과 조금 다른 정보기관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의문나는 행적들이라는 부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또 이 국정원에서는 바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소재를 파악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거든요, 경찰이나 그 소방. 그렇죠. 실종 신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신고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이러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바로 소재를. 그리고 그렇게 또 굉장히 빨리 찾았어요. 그러게요. 그 휴대전화. 핸드폰이 삼각 측량을 해갖고 이제 기지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게서 사실 이렇게 빨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경찰청 차장님께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선의로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경찰의 능력이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그런 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휴대전화가 켜 있으면 GPS나 뭘로 위치 추적으로 바로 찾아내는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게 아닌 모양이죠. 이제 이런 어떤 도심에서는 혹시라도 가능한데 여기는 야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인적이 아주 드물다며요. 예, 드물고 사실 거기를 그 소방대원 말이 거길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소방대원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다. 우리 시내에서 뭐 음식점이나 큰 건물은 지도가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확대해보면 몇 번째 골목 이것까지도 찾을 수가 있지만. 그렇죠. 산도나 임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이렇게 휘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그 지점 몇 분만 나오는 거지 그 지점을 콕 집어서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간단치 않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것도 잘 찾으셨다고 하니까 뭐 선의를 믿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경찰이 또 가끔 일을 잘할 때도 있나 봐요. 가끔. 잘하셨다고 생각해야죠. 뭐. 예. 그리고 저는 하나 좀 의문이요. 국정원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무튼 이 고 임모 과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에서도 알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내부 몇몇 사람이라도 예. 뭐 이렇게 서로가 하는 일을 모르는 정보기관의 특성은 있다 하더라도 수직적 이른바 계선상에 있는 하급자와 중급자 그리고 보고 체계를 따라 올라가는 상급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특별한 신병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은 신병 관리를 했다는 거죠.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찾았다는 거죠. 사실. 찾는 거. 근데 그래. 자살까지 막지는 못했다. 동선을 알고 있었으니까 네. 또 낌새가 이상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빨리 찾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관리를 잘했다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사실은 뭐 그 정도의 정보기관이라면 그걸 또 피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견해에 따라서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병에 이상이 생긴 직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에 경찰에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이나 정보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살 이후부터는 다 지금 경찰이 전면에 나서서 수사하고 발표하고 적어도 죽음건, 변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습을 하는 중이고 이미 공식적으로는 수사는 종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서에 따르면 말씀이죠. 좀 중요한 단서가 유서 같은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 내국인에 대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맘대로 삭제를 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 자체가 사실은 월권이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실은 그 자체가 국가의 재산이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중요한 문서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위변조가 가능하다면 그런 조직이야말로 더 위험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는 건 진짜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그 말은. 예. 그러면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이 유서가 100% 사실이라고 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즉 절차를 어긴 채 임모 과장이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단 삭제를 하고 내가 이 모든 책임은 떠안고 갈 테니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인터뷰 첫머리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문책과 체근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나 혼자 떠안고 갈 테니 나머지 사람들이나 내 가족 이런 것들은 좀 부탁한다. 잘 조치하기 바란다. 이런 용어가 있던데 건의식으로 공손한 예법이긴 하지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귀절도 그래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거는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경고다. 예, 내가 가니까 내 새끼들은 건드지 마라. 그 새끼가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같은 팀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듣자 하니까 임모 과장은 4인 1조로 팀을 짜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팀장도 겸했다고 하더군요.
과장이면서 최근에 승진을 했고, 자, 이 직원은 20년 이상 근무해온 사이버 해킹 전문가라고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과장이 실무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과장은 전체 하이어라키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상 정도의 직급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정원 조직 체계나 경찰, 검찰, 또 공무원들 조직 체계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건 확실하죠.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만.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자기가 그 과장 정도가 무엇인가를 혼자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과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죠. 국가기관인데 그것도 국가의 중요 정보기관인데 그건 그렇죠. 단독 행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이 임 과장, 이 국정원 직원은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게 되는 그 조직의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굉장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위로 올라가면 조직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끊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다는 것이 앞에서 네. 작년에 권 과장도 그랬고 네. 그 전에 다른 직원들도 그랬고 그게 어떤 흐름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건 흔히 말하는 그냥 폭탄을 떠안는 사람이 책임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예.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을 다 잘라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동급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죠. 그래서 매우 고립감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을 수 아하.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심리적, 전방위적 압박에 해당하겠군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사실. 네. 심리기법이죠. 예.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강요된 자살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여지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본인이 선택했지만은 네. 그 사람이 거기에까지 올도록 사실은 그러면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조직에서 도와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롯이 다 책임지도록 방치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국정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정원에서 방치했던 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자, 국정원에 계신,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권모 과장도 보니까, 그때도 번개탄인데, 희한하게 또 그 부분만 기억을 못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런 영화 시나리오도 요즘은 그렇게는 안 쓰는데, 왜 저렇게 할까? 사실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랬더니 또 다시 또 기억이 어떻게 좀 살아나서 복직을 했다고도 하던데, 수사기관, 특히 정보기관, 기밀을 요하는 곳이어서 자살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더 있는 건 아닐? 예, 그건 아닐 거고요. 말하자면은, 네. 이거는 한국의 국정원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정원. 예, 특정하게 이런 어떤 이전에 그냥 꼬리 자르기의 어떤 관례가 네. 어떤 안 좋은 악습이 정착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안 좋은 문화가 인습으로 네, 병폐로 고착화된.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원장이나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기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중간에 있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진짜 전문가들을 이렇게 막 고립시키고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국정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옛날에 당시 권영애 안기부장이 이렇게 커터칼로 복부를 그은 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항의의 뜻의 자해 정도고, 네, 국정원 2차장, 이수일 2차장 빼고는 다들 실무급 과장이나 베테랑 실무요원들이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해왔단 말이에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이 듣고 보니까 확실히 수긍을 가게 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강요된 자살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주변을 잘라내고 고립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안타깝지만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누구든 그가 정보기관원이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건 또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렸건 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선택인 자살을 앞두고는 큰 심적 동요나 뭔가 대단한 그 순간적인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실 자살을 결행하고 실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큰 어떤 단계를 넘어야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라는 것과 실제 뭐 목을 매거나 고층 20몇 층에서 투신하거나 지금처럼 번개탄 멋을 피워서 질식되어 간다는 건 또 순식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누구든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싶은 본능적 욕망도 있는데 그것마저 제어를 할 정도면 그러면 그 자살을 최종적으로 결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심리 상태는 대략 어떻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강한 책임감 그리고 강한 절망감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모든 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양가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죽 강하지 않으면은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왜냐하면 마티즈 안에 내가 있는데 밖에서 누가 열쇠로 잠가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레버만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무슨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뭐 청산가리나 뭐처럼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산소가 희박해 오다가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최소한 몇 분 내지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도 계속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 버티면서 끝까지 죽음을 택하는 거는 강한 책임감과 엄청난 절망감이 동시에 교차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청취자 게시판 보니까요. 얼마 전에 신시티에서도 특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 벙커. 장윤선 팟짱에도 나오셨다고 그러고.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해주십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시간 급히 옮겨가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프로파일러 1호로 꼽히죠.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의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